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학기 기말고사 대비 6단원 기출문제 풀이를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풀어봤겠죠?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자료들이 기말고사에 나오기 때문에 이 시간 선생님이 적어주는 내용만 잘 적어두고 한 번 더 두어 번 반복한다면은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여러분들 큰 지장 없을 거고, 지금 여기 있는 나온 문제들은 하나의 유형들입니다. 이 유형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여러분들 수능 문제 풀 때도 크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 나, 다 세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셋 중에 광양, 나주, 담양입니다. 광양은 우리가 제철고급하면서 다루었기 때문에 광양은 여기 제철고급이니까 여기가 가가 광양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영산강 나왔죠. 영산강은 4대 강 중 하나죠. 영산강은 전라남도로 서해안으로 흘러가는 강이기 때문에 여기 혁신도시, 여기 힌트죠. 혁신도시 위치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대나무로 유명한 곳이죠. 중록원이 있는 담양은 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지표를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A 같은 경우는 요 기점을 85년도를 기준으로 상승하고 있죠. 요 무렵에 광양 제철소가 생깁니다. 제철소가 생기다 보니까 한 일자리죠. 그 사람들이 여기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A가 광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C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죠. 여기서 가장 발달이 안 된 게 어디냐면 담양이에요. 왜냐하면 나주는 최근에 혁신도가 생겼으니까 결국은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사회적 요인이 생긴 거죠. 그래서 B가 나주가 되고 그 다음에 C가 담양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답은 몇 번? 1번이 답이 나오네요. 이렇게 1번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의 가라 지역을 표의 A와 D에서 고른 것은, 그래서 여기 힌트가 또 나와 있네요. 서울, 울산, 전남, 충남 중 하나이다. 여기서 2018년 최근을 봅시다. 최근에 가장 3차 산업이 많은 곳, 이것은 당연히 서울이 되겠죠. 3차 산업이 가장 발달한 곳이니까. 그리고 2000년이나 2018년도에 가장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곳은 그렇죠. 울산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나 같은 경우는 2차 산업도 가장 작고 3차 산업의 비중은 뭐 다와 라보다는 조금 높지만 2차 산업 비중이 매우 낮죠.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1차 산업 비중이 높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쪽이 어디냐면 이쪽이 전남이 되겠습니다. 전남.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 최근에 이렇게 오면서 제조업이 증가한 곳, 충남이죠.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은 수도권에 있는 공업이 충남으로 이전했죠. 그리고 플러스 지금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 서산, 당진, 아산, 이쪽 지역들에 제조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충남입니다. 그러면 매치를 보면 여기서 사회적 증가가 제일 많이 감소한 거 있죠. 이쪽 부분. 이쪽은 서울이 됩니다. 서울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교외화가 되냐? 경기도로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구가 얘는 유독 증가하고 있죠.
이쪽이 어디냐면 충남입니다.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는 곳. 왜? 최근에 제조업이 늘어나고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사회적 요인에 의한 전입이 많아지는 거죠. 전입이 증가하고 있는 곳. 그렇죠? 그 다음에 인구가 마이너스, 둘 다 마이너스인데 인구가 자연적 감소가 나타나는 곳이 있죠. 여기 자연적 증가를 나타내는데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인구의 자연적 감소입니다. 이쪽이 어디가 되냐면 이쪽이 전라남도가 됩니다. 전남. 결국 감소라는 것은 여기는 자연적 증가니까 사망률과 출생률을 봤을 때 어디가 더 많다? 사망률이 더 많은 곳이죠. 그래서 노인이 분포가 좀 많은 여기 전라남도가 사망률이 좀 높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 지역이 울산이 됩니다. 울산도 지금 어쨌든 요거 사회적 증가, 자연적 증가 이거 두 개 더하면은 인구의 총 이동을 할 수 있죠. 어쨌든 울산은 좀 증가 추세입니다. 여기는 계속 감소죠. 그렇지? 그래서 인구의 감소가 나타나는 곳은 일자리가 가장 적은 전남. 그다음에 울산은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 지역이라 했었죠. 그래서 B가 울산이 됩니다.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럼 3번으로 갑시다.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문제는 그래프에 표시된 세 개의 시도 시기별 인구 변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가 같은 경우는 지금 순이동도 지금 10%대고 2016년에 보면 자연 증가율도 지금 0 이상이죠. 지금 4 정도 되겠네요. 여기 보니까 자연 증가율도 순이동률이 더했을 때 인구 증가율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이네요. 그래서 이쪽 세 지역 중에서 눈에 띄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 여기서는 어딜까요? 경기, 하나는 경기 아니면 그다음에 서울 아니면 전남이겠네요. 셋 중 하나는. 여기 어디가 된다? 경기가 됩니다. 세 연도 모두가 이동률이 플러스죠. 그래서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보다 많습니다. 얘는 전입이 전출보다 많죠. 그렇지? 자, 그다음 나 같은 경우는 전입보다는 전출이 많네요. 여기 그리고 여기 자연 증가율이 갈수록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러나 아직까지 자연 증가율이 나 같은 경우는 0 이상이죠. 0 이상이라 하면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많다. 근데 전출이 많은 이유는 이거는 교회화 현상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 다 같은 경우는 얘는 전입보다 전출이 많죠. 여기도 전입보다 전출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반대로 여기는 자연 증가율이 여기 2016년에는 마이너스가 돼 버렸네요. 그래서 2005년도 이후부터는 이쪽 지점에서는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많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보기 가와 다가 아니라 나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그렇죠? 여기. 그다음에 1995년에 인구가 증가한 시도는 자, 가와 나이다. 나는 얘는 인구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순전출을 보고 있는 시도는 나와 다 맞죠. 순전출, 그러니까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곳. 그렇죠? 그다음 2016년도에 출생자 수에 비해 사망자 수가 많은 거. 그럼 얘는 자연 증가율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자연 증가율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디귿은 맞고 리은 틀렸죠. 아까 인구수가 많은 시도는 다 여기 표시해서 해놨으니까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4번입니다. 4번은 여기 선생님이 위치를 표시해 두겠습니다.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곳이 이쪽은 좀 작은데 여기 안산이랑 시흥 부근입니다. 그 다음에 요쪽 여기 있죠. 여기 여기가 구미입니다. 구미. 여기 좀 확대해 볼까요? 여기 확대하겠습니다. 이쪽은 구미. 그 다음에 이쪽은 울산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의성이랑 군위라는 곳입니다. 여기 합쳐져 있어요. 의성군이. 여기가 합천입니다. 해인사 있는 곳. 네, 여기는 나로 우주센터에 있는 고흥이죠. 그다음 치즈로 유명한 임실입니다. 이쪽에. 그래서 이쪽 색은 상위 5개 지역이고 이쪽은 하위 5개 지역이라는 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쪽은 청송이라는 곳입니다. 청송교도소 있는 곳. 그 다음에 이쪽은 제철소가 있는 광양이죠. 광양. 그 다음에 이쪽은 김해가 되겠죠. 김해. 여기는 소싸움으로 유명한 청도입니다. 반시로도 유명한 곳이죠. 씨 없는 간. 여기가 인구 100만의 용인시입니다. 여기가 화성시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가와나를 먼저 보겠습니다. 울산에서 낮게 나타나고, 그렇죠? 구미에서 낮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건 뭐가 될 수 있을까? 이거 노년부양비죠, 그렇죠? 만약 유소년부양비 같은 경우는 울산에 낮게 나타날 리가 없죠. 청장년층이 많은 곳이니까. 그 다음에 반대로 이쪽은 김해라든지 광양, 여기 일자리가 많은 곳에서 김해는 청장년층이 많은 곳이랬죠. 그러니까 유소년부양비가 될 겁니다. 그럼 A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촌락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B는 도시, 그 다음에 C는 다시 도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D는 촌락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 유소년 부양비가 아니라 노년 부양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2개 바뀌었죠. 유소년 부양비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B는 A는 B보다 이번에 3차 산업 종사 비율이 낮다. 1차죠. B는 D보다 외국인 종사 수가 많다. 이거 정답이네요. C는 A보다 중요 연령이 낮죠. 낮다. 왜냐면 C는 도시고 A는 촌락이니까. 그렇죠? 농촌이 그렇죠? 촌락이 중요 연령이 높은 거죠. 그다음에 D는 C보다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낮죠. 낮다. 답은 3번입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에 가와 나 지역. 여기서 보니까 한쪽 지역은 노년층이 많고 또 한쪽은 청장년층이 많은 좀 상반되는 인구 구조가 나타나는 곳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쪽이 어디냐면 여기 경산이라는 곳이에요. 옆에 여기가 대구거든요. 여기가 대구. 그 다음에 여기는 청량군입니다. 일단은 군이잖아요. 청량구 경산시입니다. 그래서 경산시 같은 경우는 대구의 위성도시 개념이라고 보시면 신도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 단지가 엄청나게 들어서고 있고 지하철 뚫려 있기 때문에 마치 부산 사람들이 김해로 가듯이 대구 사람들이 경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긴 젊은 층이 비중이 좀 높은 편이죠. 청량군은 말 그대로 군이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곳이죠. 그래서 농촌 사회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끊어볼까요? 여기 노년층이고 그 다음에 유소년층이 14세까지니까 여기서 이렇게 청자년층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노년층이 많죠. 그렇죠? 노년층이 많고 그 다음에 가 같은 경우는 청장년층이 많네요. 그치? 이렇게 또 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청장년층이 많은 곳이 유소년층도 많더라. 그렇죠? 그래서 가는 나보다 중요 연령이 낮다.
중위 연령은 노인이 많을수록 높아집니다. 가는 나보다 아파트 비율이 높다. 교외화가 되고 있는 곳이니까 얘는 당연히 낮죠. 인구 밀도가. 그렇죠? 가가 높은 거죠. 그래서 4번은 역시 반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적다. 그 다음에 가는 우리 배웠죠? 대구는 어디죠? 영남으로 가는 게 영남지방. 경상도는 영남지방. 그 다음에 나는 충청도죠. 충청도. 엄밀히 말하면 이쪽은 충청남도입니다. 충청지방.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 같은 경우는 자, 유소년 부양비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딜까? 자, 여기 뭐 이쪽 세종 하나 고르는 거네요. 이 셋 중에서 고른 거기 때문에 세종이죠. 세종이 유선인층이 많은 곳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었고,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쪽은 안산입니다. 맞아서 수업 시간에 안산의 다문화 거리 보여준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거 떠올리면 되고, 해남은 그냥 촌이죠. 촌락입니다. 그래서 노연 비율이 많은 거죠. 답은 1번입니다. 간단하죠? 자, 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 두 지역의 인구 피라미드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나의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을 자, 여기서 이쪽 지역은 어디냐? 여긴 청양입니다. 청양군. 이쪽은 울산이 되겠네요. 울산. 자, 그래서 청양군 같은 경우는 여기 노년층의 비중이 65세 이상 되는 노년층의 비중이 높고 청년층의 비중은 낮네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울산 같은 경우는 노년층의 비중은 낮고 청장년층의 인구는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가는 나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 중위 연령은 노인 인구가 많은 곳이 높죠. 그래서 맞는 보기입니다. 그다음에 가는 나보다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여기 보니까 낮네요. 그렇죠? 낮다. 나는 가보다 총 부양비가 자, 총 부양비가 낮은 거는 청장년층이 많을수록 대체적으로 총 부양비는 낮은 경향을 띱니다. 조양비는 낮다. 그래서 맞는 보기. 그다음에 나는 가보다 노령화 지수가 낮죠. 낮다. 그럼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층 인구 분의 노년층 인구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이건 좀 상대적으로 좀 쉽죠. 자, 그래서 여기 청장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이쪽 지역이 이 셋 중에서 고르면 서울이 되겠고, 그 다음에 노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도에 해당하는 여기 경북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자주 나옵니다.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것은 세종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9번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9번 문제 보니까 기억부터가 제일 어렵죠. 70년대 노년층 인구 비중은 20% 이상이다. 여기서 노령화 지수의 개념을 한번 다시 살펴본다면 노령화 지수가 한 10% 정도 나오네요. 이 10%라는 말 의미는 유소년 인구 100명당 100명을 기준했을 때 노년층 인구, 노년 인구 10명이란 뜻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 10%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령화 지수 자체가 유소년 인구 분의 노년 인구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0분의 10 하면 곱하기 하면 10%가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20% 이상이다 하면 20%라고 해봅시다. 여기서는 노년층 인구 비중이죠. 노년층 인구 비중이 20%다. 그러면 자, 노령화 지수는 변하지 않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유소년 인구가
200명이 돼야 되고, 그쵸? 노년 인구가 10명, 20명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 노년층 인구 비중이 20%라면 유소년층 인구 비중은 노년층 인구 비중의 10배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10배에 해당하므로 그 비중이 100%를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노년층 인구 비중은 20%가 될 수가 없죠. 다르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다르게 해석해 보면 예를 들어서 다른 해석입니다. 1970년에 노년층 인구 비중이 20%라고 해봅시다. 노년층. 그럼 청장년층 인구 없다고 가정하고, 그다음 유소년층 인구가 80%예요. 유소년층 인구가 80%라고 해봅시다. 청장년층 인구는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노년층 인구 비중이 20%라 치고 청장년층이 없다고 치면 유소년 인구는 80%가 되겠죠. 그 지역에. 그러면 80분의 20을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노령화 지수가 25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노령화 지수가 10%가 나왔는데 노년층 인구 비중이 20% 이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인구가 20%가 여기 인구 비중 20% 이상 되어 있죠. 20%가 노년층이라 하면 청장년층이 없다는 가정하에 없다고 가정하고 80%는 유소년층이 있죠. 둘이 합쳐 100. 자, 유소년층 인구가 80%고 노년층 인구 비중이 20% 가정할 때 노령화 지수는 25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 노령화 지수는 20도 채 안 되잖아요. 10%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노년층 비중은 무조건 20% 이하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니은 가겠습니다. 2030년 노년층은 유소년층보다 많다. 그래서 2030년 보겠습니다. 2030년 노년층 인구, 여기가 2030년 노년층 인구 되겠네요. 노령화 지수가 200 이상이죠. 200 이상이라는 거는 노년층 인구가 유소년층 인구, 노년층이 유소년층 인구보다 2배 많은 거죠. 2배 많은. 노년층 인구가 유소년층보다 2배 많으니까 노령화 지수가 200 나오는 거죠. 그러니 맞는 거죠. 그 2030년은 2020년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 중위 연령이 높으려 하면 노인 인구가 더 많아야 되죠. 그렇죠? 2030년은 2000년에 비해 총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가 모두 높아요. 그렇죠? 2030년은 2000년에 비해. 그래서 청장년층 비중이 낮고 노년층의 인구 비중이 높으니까 중연령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1970년과 2060년 청장년층 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1970년 여기 7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총 부양비가 낮아졌다가 2015년에서 2060년 사이에 총 부양비가 다시 높아집니다.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리을은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답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그렇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더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풀고 여러분들 표정이 좀 많이 안 좋아졌을 텐데, 자, 힘내서 한번 가봅시다. 자, 가는 충청권의 시도별입니다. 충청권의 시도라고 한다면 충청권에서는 대전시가 있고요, 세종시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도는 뭐가 있겠습니까? 충청남도가 있고 충청북도가 있겠죠. 충청남북도 이렇게 생각하면 나머지
세 군데가 나오겠죠. 충청북도는 정해졌고 셋 중 하나가 대전이냐 세종이냐 충청남도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가 같은 경우는 가는 노년 부양비가 제일 높네요. 노년 부양비가 제일 높습니다. 그렇죠? 여기 가운데 점이니까 그리고 총 인구가 제일 많네요. 총 인구가 제일 많아요. 요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충남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충청도에서 충남 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그 다음 여기 인구 적은데 유소년 부양비가 많아. 얘가 세종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노년 부양비가 유독 많네요. 여기는 대전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는 가는 충남이고 나는 대전이죠. 그렇죠? 나는 충북보다 청장래지 인구가 적다. 그렇죠? 나는 어디? 세종이잖아요. 세종은 충북보다 청장년층 인구가 적죠. 왜냐하면 세종은요 여기 원 자체가 작잖아요. 그렇죠? 비율로 치면은 높을 수도 있겠지만 절대적인 수 자체는 이 큰 원에서 청장년층, 이 원에서 청장년층 인구의 비율과 요 조만한 원에서 청장년층 인구의 비율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가가 많죠. 충북이 많죠. 여기 충북 미안 여기네요. 여기 어쨌든 이 원보다 이 원이 그렇죠? 요 원을 봐야 되죠. 이 원이 훨씬 크니까 청장년층 인구는 많은 거죠. 그렇지? 뭐가 많아? 충북이 많은 거죠. 그렇죠? 다는 총부양비가 가장 낮다. 자, 노년 부양비가 적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청장년층 인구가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죠. 노령화지수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이다. 그렇죠. 노년 부양비가 높을수록 노년 부양비가 높은 지역은 노령화지수도 높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일반화해도 괜찮겠습니다. 세종은 유소년층 인구가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노년층 인구보다 많다. 그치? 그러니까 노년 부양비가 낮게 요거 있죠. 요선이 뭐겠습니까? 요선이 노령화 지수 100이죠. 노령화 지수 100선이죠. 요선보다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100 이상이라는 거잖아. 그 말은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다라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가겠습니다. 자, 지도에 나와 있는 곳은 여기는 합천입니다. 합천 아까 한번 나온 적 있었죠. 나왔던 곳이 이렇게 반복돼서 나옵니다. 김해 자주 나옵니다. 김해시. 자, 여기는 임야의 비율이 높네요. 그치? 그래서 어느 게 더 촌락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보통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한쪽은 도시화가 좀 진전된 곳, 한쪽은 여전히 촌락에 머물고 있는 곳 이렇게 비교가 될 만한 곳을 시험 문제에 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천이 나가 되고 김해가 가가 됩니다. 여기는 공장, 대지가 높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인구 밀도가 1번은 높다. 나와 비교한 가지역의 특징이니까 김해의 특징이죠. 중위 연령은 낮죠.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 통군시 유출 인구가 많죠. 어디로 유출되겠습니까? 여기로 가는 거죠. 그렇죠? 부산 또는 이렇게 창원으로 많이 이동을 합니다. 옆에 여기 창원입니다. 여기. 그다음에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낮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가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하나 가봅시다. 여기서 생산 가능 인구는 청장년층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총 부양비는 뭐죠? 유소년 부양비 플러스 그죠? 노년 부양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역 보니까 기역은 여기 총 부양비가 가장 낮네요. 그치? 총 부양 가장 낮다. 자, 그러면 여기
여기서 총부양비 가장 낮은 곳은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총부양비가 낮다라는 것은 뭐가 많다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까? 생산 연령 인구가 가장 많으면 총부양비는 낮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총부양비가 낮다라는 것은 그 지역은 얘는 청장년층 많은 곳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역은 디귿, 얘가 제일 생산 가능 인구 많네요. 청장년층 많네. 그래서 기역은 디귿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디귿 보니까 총부양비가 가장 높죠. 그러면 반대로 청장년층이 가장 낮은 곳입니다. 얘는 청장년층 인구 비청년층 비중이 가장 낮은 곳 찾으면 됩니다. 그럼 어디가 청장년층 비중이 낮습니까? A가 제일 낮네요. 그래서 A가 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리을과 니은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을이 니은보다 총부양비가 적죠? 그러면 생산 가능 연령이 많은 곳 B가 되겠구나라고 유추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는 C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A와 D는 동일 지역이다. 맞습니다. B는 D보다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B는 D보다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죠. 그렇죠? 왜냐하면 중위 연령 보면 되겠죠. 중위 연령이 높으니까 노년층 비율이 높은 거죠. 다시 한번 중위 연령은 인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중위 연령은 노인이 많을수록 중위 연령은 높아진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다음에 D의 노령화 지수는 80 이상이다 라는데 그럼 계산해 볼까? 보통 보니까 21분에 한 10 정도 되겠네요. 그럼 곱하기 100 하면은 80 이하죠. 그렇죠? D의 노령화 지수. 여기 유소년 부양비 분의 노인 부양비죠. 그치? 그래서 유소년 부양비가 대략 여기 보니까 20 조금 넘네요. 그치? D 보니까 여기 조금 넘죠? D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2점 조금 넘고 그 다음에 자, 총 부양비가 30이잖아요.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나왔냐면 총 부양비가 기획 같은 경우는 31 정도 되네요. 31은 유소년 부양비 더하기 노년 부양비니까 유소년 부양비가 얼마? 21이면 당연히 노인 부양비는 10 정도 되겠네. 그래서 21분의 10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총 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 더하기 노년 부양비라고 여기에 적어놨었죠. 이거 공식 활용해서 풀면 되겠죠. 노년 부양비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노년 부양비는 얘는 44에서 24 정도 빼면 되겠고, 그렇죠? 왜냐하면 니은이 여기 한 44 정도 되겠네요. 뭐 44해도 되고 43해도 됩니다. 그럼 여기 뭐 30하고 빼기 뭐 20해도 어쨌든 차이가 얘는 20이나 되고 여기는 10 정도 되잖아요. 10이 훨씬 크네. 계산해 보면 되겠죠. 니은과 아까 요거 계산한 것처럼 니은과 기역의 노년 부양비를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총 부양비랑 유소년 부양비가 주어졌으면 노년 부양비는 당연히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13번 가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좀 빨리, 최대한 빨리 하면서도 자세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보니까 가지역의 인구 특성이네요. 성비가 매우 낮죠. 그래서 가는 대략적으로 농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농촌. 자, 그래서 여기 성비가 얘는 전국 이하네. 여초죠. 이거 여초죠. 그렇지? 자, 중위 연령이 전국보다 좀 높게 나타나고 유소년 비율은 전국보다 낮게 나타납니다. 순이동은 엄청 이거 보니까 마이너스 143이라는 거는 전입과 전출 중에 뭐가 많다? 전출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거네. 빠져나가고 있네요. 그치? 이쪽 보니까 결론적으로 보니까 고령화되면서 유손 인구는 적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개발이 안 된 농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곳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부터 가보면 여기는 포항이고요. D 모르면 안 되죠. D는 울산입니다. 울산. 다음 C는 역시 거제. 우리나라 다우지 중 하나죠. 대우조선 있는 곳. 그 다음 여기가 고흥도 자주 앞에 한번 나왔었죠. 여기 어디? 우주기지 있는 곳. 그 다음에 여기 군산입니다. 그래서 가장 촌이 어디냐? 군산도 제조업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B가 가장 농촌에 가까운 곳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14번 가겠습니다. 14번도 먼저 위치부터 체크하고 갈게요. 이쪽이 아산 현대자동차 공장인데죠. 그다음 이쪽은 세종, 대전 위에 세종. 세종시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여기가 여기 낯설죠? 홍성입니다. 홍성. 그다음에 여기가 청량도 몇 번 나왔습니다. 지금 청량 위치 알아두세요. 자, 여기서 노년부양비가 제일 높은 곳이 어딜까? 가장 농촌의 모습이 가까운 곳이 여기가 청량이에요. 청량은 그냥 촌입니다. 그 다음에 유소년비가 가장 높은 거, 이거는 여러 번 나왔죠. 여기 세종입니다. 그 다음에 홍성이랑 아산인데, 아산은 여기 공장이 많은 곳, 제조업 발달된 곳이라 했었죠. 그치? 그래서 여기 당진, 아산, 여기 서산, 그치? 그래서 여기가 아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이 발달됐다는 것은 청장년층이 어느 정도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소년 애들도 상대적으로 많은 곳이다. 나가 홍성입니다. 그래서 가는 나보다 총인구가 적죠. 그치? 가장 농촌에 가까운 곳이 인구가 적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는 나보다 서비스 종사가 적다. 촌이니까. 그 다음에 나는 다보다, 나는 홍성은 아산보다 청장년층 인구이 낮죠. 그치? 아산이 더 많은 겁니다. 왜? 총부양비 보면 되죠. 총부양비가 낮을수록 높은 거죠. 그치? 총부양비가 낮을수록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겁니다. 이 반비례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많으면 뭐는 낮아진다? 총부양비는 낮아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다는 나보다 외국인 근로자 인구수가 많다. 그렇죠? 다는 어디? 아산이니까. 이쪽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많은 곳입니다. 제조업이 발달된 곳이라서. 그 다음에 라는 다보다, 세종은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 아니라 서비스업이죠. 행정 업무가 발달되는 곳이죠. 그래서 낮다, 적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15번 가겠습니다. 15번 여기는 경기도라는 거 당연히 알겠죠. 여기는 전북이네요. 전북.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맣게 대전 위에 있는 여기 자주 나옵니다. 세종이죠. 그 다음에 울산 아래에 있는 여기가 부산이네요. 부산은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했었죠.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노인이 많은 곳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부터 가겠습니다. 가는 우리나라 시도 중에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높네. 그치? 여기 보니까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 가장 높네요. 그치? 그래서 가는 어디가 되냐? 역시 유소년층 많은 것은 세종이다. 그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가 다음으로 얘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고 노년층 인구 비율이 낮아요. 나는 노년층 인구 비중이 낮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쯤 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나 같은 경우는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 세종시보다 낮고 노년층 인구 비중이 매우 적어. 이쪽 중에서. 부산은 아니겠죠. 부산은 노년층 인구 비중이 많다고 했었죠. 전북, 여기도 농촌이 많으니까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여기가 나는 경기가 됩니다. 경기는 청장년층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유소년층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죠. 세종만큼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다로 가보겠습니다. 다는 라보다는 노년층 인구 비율이 적고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 가장 낮아요.
이곳이 어디냐? 여기가 부산이 됩니다. 다는 부산광역시예요. 아무래도 전라북도 가장 농촌의 성격이 가장 강한 곳이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거죠. 부산 노인인구 많지만 도만큼 전라북도만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은 광역시 중에서는 노인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나가 전북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전북은 가라 중에서 노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 자, 그러면 나가 어디였습니까? 경기도는 혁신도시도 없고 기업도시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가가 어디? 세종은 부산보다 노령화 지수가 낮죠. 세종은 낮아요. 젊은 층이 많으니까. 그치? 나는 가보다. 그 다음 경기는 세종보다 유소년층 인구가 많다. 세종은 경기보다 유소년층의 비중이 많은 거지. 경기는 지금 인구가 거의 1,400만 명 중에 유소년층 인구가 16%고 세종은 인구가 한 30만 중에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 20%입니다. 절대 수를 비교한 거죠. 비중이 아니죠, 여기는. 그러니 경기가 당연히 많죠. 1,400만 명 중에 16%니까 낚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비율을 물을 때 절대 값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비율과 어떤 실제적인 값을 헷갈려서는 안 된다. 이것을 낚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다는 나보다 총 부양비가 낮죠. 그렇지? 다는 나보다 총 부양비가 낮습니다. 왜? 노년층 인구가 많은 곳이 총 부양비가 높다라고 하는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다는 당연히 어디겠습니까? 부산은 영남권이죠. 이거 틀리면 안 되죠. 라는 전북이니까 전북은 어디입니까? 호남권이네. 그렇지?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6번 가겠습니다. 여기는 창녕입니다. 창녕군. 여기 농촌이죠. 당연히 여기는 부산 여기 이외에 여기 자주 나오네요. 김해죠. 부산의 교외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 중에서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어디겠습니까? 김해가 되겠죠. 청년 장년층이 많은 곳이니까. 그다음 노년층 인구 비중이 가장 많은 곳은 당연히 창녕이 되죠. 농촌이니까. 그다음에 그 사이에 낀 거 여기 부산. 그렇죠? 자, 그러면 가는 나보다 농가 인구 비율이 높다. 가는 나보다 가가 김해죠. 김해는 부산보다 농가 인구 비율이 높다. 여러분들 김해공원 가봐서 알겠지만은 김해는 부산의 그 근교 농업 역할도 합니다. 근교 농업지대. 그렇기 때문에 부산보다는 여기 높습니다. 그래서 근교 농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답이 맞아요. 그 다음에 김해는 창녕보다 총 부양비가 낮죠. 창녕이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나는 가보다 그리고 청장년층이 창녕은 적잖아요. 청장년층이 적으면 총 부양비는 늘어나죠. 나는 가보다 총 인구가 많다. 그렇죠? 부산 인구가 제일 많은 거죠. 300만이 넘으니까. 다는 나보다 노령화 지수가 노인이 많은 곳이 높은 거죠. 높다. 그래서 창녕이 노인이 많으니까 나로 통과하는 비중은 다가 가보다 낮죠. 그렇지? 낮다. 김해에서 부산으로 통과 많이 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자, 17번 가겠습니다. 17번의 가를 보니까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이 셋 중에서 그 다음이 나가 그렇고 다는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거죠. 얘는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요거 세 지역죠. 여기 어디죠? 여기 자주 나오는 곳이네. 그렇죠? 제철소 있는데 당진. 그 다음에 여기 홍성입니다. 홍성. 그 다음에 여기가
부여라는 곳이에요. 부여 역사 시간에 나오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인구 증가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쪽 위쪽 지역들이에요. 그렇죠? 제조업이 많은 거. 그러니 당진이죠. 여기가 당진입니다. 그럼 가장 초는 어딜까? 부여입니다. 얘가 부여예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것이 홍성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세 개 나오면 가장 확실한 거 두 개, 많거나 적은 곳 그거 정하면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또 해석해야 되는데요.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 곱하기 100이죠. 자, 보니까 여기서 가장 인구가 가장 계속 증가하고 있는 곳이 어딜까? 그래서 얘가 보니까 얘 일로 갔네요. 그치? 청량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이네. 그럼 다는 가는 당진이죠. 근데 쭉쭉 빠집니다. 이쪽은 부여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있는 곳이 홍성입니다. 자, 그러면 제철소 어디에 있습니까? 가에 있죠. 당진 제철소. 그 다음에 내포 신도시. 자, 내포 신도시는 어디냐면 이거 그냥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곳이니까 여기 홍성에 있어요. 내포 신도시 여기. 자, 그래서 신도시가 있는 곳은 아무래도 인구가 증가되는 요인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는 가보다 2019년 중위 연령이 높다. 중위 연령이 높다는 것은 노인 인구가 많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가 2019년도에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노령시가 높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치? 총 부양비는 뭐에 반비례합니까? 얘는 청장년층 적어줄게요. 청장년층 인구의 반비례죠. 한번 적겠습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자, 그래서 틀렸고요. 낮고. 그 다음에 부여는 2019년대 유소년층 인구가 노년층 인구보다 적죠. 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가겠습니다. 먼저 위치부터 체크하면 이쪽은 화성입니다. 화성. 그 다음에 이쪽이 봉화가 되겠습니다. 봉화. 그 다음에 이쪽은 대전이 되겠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경기도 여기 아래쪽에 있는 화성. 여기가 가가 화성이 되겠죠. 공업도시니까. 그 다음에 유학생 비중이 딱 높은 이쪽 있죠. 이쪽이 어디겠습니까? 대전 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화는 촌락이에요. 그래서 다 결혼 이민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네요. 그치? 그래서 화성은 봉화보다 성비가 높죠. 그렇죠?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남자 노동자가 많으니까요. 그치? 그래서 그 다음 2번은 인구 증가율이 낮다. 나는 다보다 총 부양비가 높다. 대전은 봉화보다 총 부양비가 높다. 반대로 됐죠. 대전은 봉화보다 총 부양비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이 봉화보다 총 장년층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총 장년층 비중이 많을수록 낮고 낮을수록 높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나는 다보다 노령화 지수가 같다. 노령화 지수는 노인 많은 거 찾으면 됩니다. 봉화가 농촌이니까 노령화 지수가 높겠죠. 그래서 이거는 낮다. 그치? 그 다음에 다는 가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다는 가보다 농촌에 유소년이 거의 없죠. 그래서 낮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입니다. 19번 보면 여기 이쪽은 어디냐면 예천입니다. 예천 농촌이죠. 그 다음에 여기 강조했던 곳이죠. 구미. 그 다음에 여기가 대구죠. 여기가 칠곡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도
기억해 둡시다. 아파트, 대구의 교회화가 진행되는 곳. 대구 교회화는 7고 이쪽에 경산 이쪽으로 많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다 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여기 제일 높네요.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제일 높은 것은 이 중에서 저 구미가 되겠죠. 그나마 제조업이 발달된 곳이니까. 그래서 구미는 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유학생 비중이 높다. 유학생 대구, 경북대 있죠. 그러니까 대구가 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예천은 자연스럽게 나가 됩니다. 그러면 답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자, 20번은 올해 나온 문제입니다. 올해 모의고사 모평 6월의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대전, 안산, 예천 중 하나고 가다는 그 다음에 각각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중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이걸 가볼게요. 인구수로 가볼게요. 가장 외국인이 많은 곳은 어디겠습니까? 나의 안산이 됩니다. 여기 안산, 나는 안산. 그 다음에 성비 보면 되겠죠. 성비가 가장 낮은 쪽이 가장 촌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가 예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전, 가가 대전이 되겠죠. 제가 외국인이 두 번째면서 성비가 좀 낮게 나타나네요. 근데 여기는 너무 낮죠. 67이면 여기는 농촌 사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형별 보면 자, 가는 대전이잖아요. 대전에서 가장 많은 게 뭐겠습니까? 대전에서 가장 많은 거는 얘는 유학생이죠. A는 유학생. 그다음에 안산에서 가장 많이 분포가 나타나는 것은 여기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C는 근로자. 그 다음에 예천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는 얘 당연히 결혼 이민자겠죠. B가 결혼 이민자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족구 할까요? 여기 대전, 나는 안산, 그다음에 다는 예천. 자, 그러면 예천은 대전보다 외국인 주민의 성비가 예천 아까 성비가 매우 낮았죠. 여자가 많으니까 성비가 높으면 남자가 많은 겁니다. 안산은 대전보다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중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다. 자, 안산은 자 보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비중이니까 비율이 낮죠. 안산은 대전보다 결혼 이민자 비율이 낮네. 그렇지? 자,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중 외국인 근로자 수는 자, 안산, 대전, 예천이다. 이 크기만 보면 안산, 예천, 대전 같은데 근로자 수를 묻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안산은 제일 많아. 근데 대전 한번 봅시다. 대전은 22,000명 중에 외국인 근로자가 10% 되는 거고, 예천은 779명 중에 뭐 20%좀 넘다 하더라도 그쵸? 한 30% 되네. 779명의 30%보다 22,000명의 10%가 많죠. 맞는 거죠. 여기서도 이 비율을 주고 절대수를 묻는 거 있죠. 이거 낚이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유학생, B는 결혼 이민자, C는 외국인 근로자. 그래서 D는 리을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제 조금만 힘내시다. 지금부터 푸는 문제는 수능 완성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충청권의 시도네. 그러면은 아까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대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가 있죠. 그 다음에 충청남도, 충청북도, 충북.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가 지역은 외국인 근로자 수도 1등이야. 1이 기준으로 했죠. 최대 값을 1로 했을 때 그러면 1이 넷 중에서 제일 많은 지역이라는 거죠. 가는 이것도 1등이야. 가는 결혼 이민자 수도 1등이야. 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도 많고 외국인 유학생도 많고 결혼 이민자 수도 많은 곳은 어디일까? 이쪽은
일단 요걸로 답구하는 게 제일 쉬워요. 어디냐면 충남이 되겠습니다. 가가 충남이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충남에는 대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 지역도 있죠. 그 다음에 충청남도 북쪽 지역 어디 서산, 당진, 그 다음에 아산으로 이어지는 이쪽 지역은 제조업이 발달돼 있죠. 그래서 가가 충남이 되고 그 다음으로 읽는 것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것이 충북입니다. 제조업이 발달한 곳. 그 다음에 당연히 세종이 가장 결혼 이민자 수도 적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행정 도시이기 때문에 행정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가 세종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종에 비해 외국인 유학수가 많은 곳은 대전이 되겠죠. 대전에 대학교가 많은 편이니까 상대적으로. 자, 그러면은 자, 됐습니다. 나이는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가 위치되어 있다. 충북 혁신도시 있죠. 충북 진천과 음성의 지역에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는 경기도와 행정구역이 접해 있다. 다는 대전인데 경기도 행정구역이 접해 있을 수가 없죠. 그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충남은 접해 있죠. 충북은 경기도와 접해 있습니다. 세종은 아니지. 세종은 어디가 접해 있냐면 충북이랑 접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가는 다보다 외국인 성비가 높다. 가는 충남이니까 충남은 대전보다 외국인 성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에 종사하는 남성 외국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가와 라는 가는 나보다 충남은 세종보다 제조업 추락이 많죠. 그런 외국인 근로자도 많은 거고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나는 나보다 총인구가 많다. 나는 세종은 인구가 30만 내외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제일 적은 곳입니다. 그치? 그래서 맞는 복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밑에 문제 가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문제. 자, 여기 보니까 자, 여기는 외국인 성비로 나눴네요. 그래서 여기 서비스업 또는 제조업 1차, 2차, 3차 산업별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어디에 종사하는지. 여성은 어디만 종사하겠습니까?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 가장 많이 종사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식당 가면 베트남 출신의 근무하시는 이모님들 많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남성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히 여기 광업 제조업입니다. 광업 제조업. 그래서 가는 광업과 제조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가 좀 전에 했던 음식 숙박업. 그 다음에 다와 라 중에서 다가 남성의 비중이 높죠. 제조업이 남성의 비중이 높죠. 그래서 다가 제조업, 라는 가장 종사 둘 다 적은 농림업입니다. 1차 산업이 되겠죠. 그래서 라가 1차 산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라는 농림은 촌락보다 도시에서 취업 비율이 좁다. 반대로 됐네. 그치? 그 다음에 가는 나보다 가가 광업 제조업이죠. 나는 음식점이었죠. 외국인 취업자 수가 2배 이상 많다. 2배 이상 많다. 그렇네요. 그치? 여기 취업자 수 요거 계산하면 되죠. 28만 명 중에 그쵸? 몇 프로야? 30%고 얘는 58만 명 중에 여기 50%가 넘네요. 이거 계산하면 2배 이상 많네. 그치? 여기 전체적인 숫자를 보고 이 퍼센테이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다보다 외국인 창업자 성비가 높다. 나는 아까 음식점이죠. 음식점은 성비가 낮지. 그쵸? 그 다음에 여성이 많으니까. 그쵸? 라는 가보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가 적다. 그치? 라는 농림이었잖아. 농림어업이니까 가는 이렇게 많은데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연령대별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우린 내국인이죠. 자, 가나의 대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둘 중에 어디가 내국인일까? 나 같은 경우는 여기 너무 적어. 너무 적어. 이쪽만 많죠. 그치? 여기 골고루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나보다는 많고 이렇게 노인도 많은 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비중 중에서 노인의 비중은 많지 않습니다. 아직. 지금 건너온 사람들이 아직 늙지도 않았고 청장년층이 많죠. 그러니까 가가 내국인이 되고 나는 외국인이 됩니다. 그러면 가는 나보다 총 부양비가 높다. 청장년층이 적은 곳이 총 부양비가 높게 나타나겠죠. 그치? 어디가 청장년층이 적습니까? 가가 청장년층이 적네. 그치? 그러니까 부양구 부양비 높게 나타나죠. 그렇죠? 반대로 간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는 나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 가가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중위 연령이 많은 거네. 높아지겠죠. 그다음에 나는 가보다 인구 많다. 내국인 인구가 많죠. 외국인보다. 그다음에 나는 가보다 30에서 39세. 이건 지우 가볼게요. 자, 30에서 39세가 여기네요. 30에서 39세. 여기 39세. 자, 나는 가보다 그쵸. 외국인 노동자는 상비가 높죠. 남자가 많이 들어오잖아. 남자가 많네. 그쵸. 맞는 거죠. 답은 몇 번? 4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길게 문제풀이를 해봤습니다. 선생님 좀 줄인다고 했는데 이 정도는 설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기까지 풀이를 해봤고요. 아직 출석 체크하지 않은 학생들 출석 체크 클릭하고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